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뭘 하다가 말았냐? 뭘 하다가 말았어? 사문? 애착을 떠나면 사문이고 그렇고 세속을 그리하지 않으면 출갑. 그래서 그거 하나 얘기하다가 잤다. 졸려. 그러나 얼마 후에 은사인 개허가 석퇴하여 동욱의 재능을 아껴 당시 강백으로 이름을 떨쳤던 동학사 만화가상에게 청거에 보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좋은 거죠. 그래서 이때 경호의 첫 스승 개허가 어떠한 사연으로 속퇴하였는지, 어떠한 사연으로 속퇴하기는 아랫마을에 여자가 있었다니까요. 정계사에서 5년 동안 동욱을 어떻게 지도했는지, 심지어 개허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어떠한 승리했는지조차 알려진 바는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이러쿵저 그것도 또 경허선사 폄훼하는 말, 개허가 일자부식이더라. 일자부식은 아니거든. 도편수야 도편수. 그리고 말했죠. 박차사 말 듣고 벽송사 강당도 보내주고, 그죠? 또 어디야? 여기 백담사 강당도 보내주고. 군이 백년사. 군이 백년사는 언제 복원되나 가보고 싶은데 군이 백년사도 가지고 이래가지고 개허대사가 그렇게 일자부식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 역시 경허연구에 있어 개허연구에서 따로 챙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돼. 해보려고 했는데 개허대사를 한번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건덕지가 없어요. 다음으로 미루지만 경허의 스승 개허가 일자부식의 형편한 땡처였다는 것은 이미 주제한 정처가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었다는 것은 이미 주제한 바와 같다는 얘기죠. 전이에요. 얼마나 경허선사를 아끼고. 그거는 여기서 나오죠. 경허가 스승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그래서 어린 사미가 경허선사가 대도를 성취하고 동학사에서 강백하고 이러면서 대도를 성취하기 전이구나. 동학사 강백으로 이름을 날리면서 개허대사를 찾아가죠. 제자인 경허에게 미친 개허의 견처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 뭔가 다 터였어요. 여기서 우연히 만난 선비 박처사는 6달에 요양을 마치고 정계사를 떠나기 전 개허에게 장차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경허에 그릇된 것.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공부를 계속 시켜야 돼. 안 시키면 안 돼. 하면서 누이 당부하고 떠났죠. 그래서 이제 개허대사가 이렇게 강당 데리고 다니고 공부를 시키죠. 스승 개허의 속퇴와 만화 강백에서 청거는 동욱의 진로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이것이 존재하는 개허를 특별히 보는 부분이요. 개허대사가 이렇게 막대먹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개허대사 그 뒤로는 그냥 속퇴해버려가지고 경허선사 말고는 제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개허대사의 뒤를 추적할 수가 없었어요. 개허는 어린 경허를 멀리 나오네. 벽송사까지 동반해. 그죠? 저기를 따라서 연불승을 붙여가지고 벽송사까지 가는데 경허선사가 벽송사가 누구 만나죠? 서룡화상을 만나잖아요. 15살짜리가. 예절을 보이며 어린 제자를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다. 만약 이때 청계사에서 요인이 만난 선비로부터 그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고 개허의 손 한 속이 없었다면 동욱은 한낱 이름 없는 승려로 이 생을 썼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다 운명이라
그런 일은 안 생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선비 박처사도 또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뒤에 박처사가 경원사가 꺼렁꺼렁 잘 된 줄 알면 좀 한번 찾아오시면 되는데 안 나. 그래서 청계사에 피잡았을 때 이미 핏병이 들어있었는데 그 핏병으로 가시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청계사에서 그 박처사하고 계어대사의 도움으로 우리 경화선사가 어린 시절을 잘 보내요. 근데 그 어린 시절을 빼라고 그러면 돼야하는데 안 돼. 못 빼요. 그 귀중한 법납을 읽어서 6년간이나 계시는데 안 되죠. 조금의 괴차를 보이자 청계사를 떠나 세간으로 돌아간다. 경화의 성공은 보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세상과 이별하지 않았을까라는 필요곡절에 글쎄 그냥 잘 지내시려니 야간 경화의 은인 중에 제1인자라서 박처사는 고정불변이기에 여기서는 미흡하지만 간단하게 완급해보았다. 이렇게 경화가 만난 우연이 아닌 필연의 계기가 마련된 경화는 이제 또 다른 인연처인 만화보선. 만화보선을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경화선사는 또 하나의 운명이 뒤바뀌는 아주 좋은 후기가 온 거죠. 경화에게 불련을 처음으로 맺어준 경화가 속퇴하면서 그의 어린 제자 동욱이 안타까워서 만화보선에게 했죠. 근데 당시 대강백이었어. 쩌렁쩌렁하죠. 화원보살이긴 하지만 선승은 아니었지만 대강백에서 명성을 날리던 계룡산 동학사에 수석하고 있는 만화강백에게 청거가 됐죠. 일설에는 계어와 만화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는데 친분이 있겠죠. 왜 있겠어요? 투편수니까 대목장. 또 만화강백은 그 화원보살로 불사를 많이 추진하시죠. 그래서 서로 잘 알아요. 원래 속가에서 대목장 투편수로 이름을 날린 계어가 여러 가지 불사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찰에서 만화가 여러 불사를 중건하는 과정에서 계어와 오랜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때 당시 1862년에도 만화가 동학사의 중건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1862년에 동학사 강백을 지어요. 완공은 1863년. 그래서 3월달부터 학인을 받았는데 경원서가 1회 입학생이죠. 그래서 만화를 떠나는 계어는 당연히 능력 있고 친분 있는 만화에게 어린 제자 경어를 청구했을 것으로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하죠. 경어가 만화의 제자로 동학사에서 입성하게 되는 해도 역시 1862년 가을. 말은 가을인데 그 가을에 못 가요. 저기를 쳐야지,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와라. 그래가지고 1863년에 가게 되는데 62년 그때에 이제 벽성산이 백담산이 군이 백령산이 이런 데를 다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 입학 바로 전에. 이런 내용은 그 신빙성이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후 경은 만화강백 밑에서 일대 시교 다 배우죠. 그 다음에 유전 다 배워요. 그 다음에 노장 다 섭렵해서 실력을 공인받게 됐고 드디어 경화는 9년여의 강원 수업을 마치고 1871년 1862년에 강원을 들어가나 보다. 71년에 졸업 아닌가? 9년이죠. 62년. 63, 64, 65, 66, 67, 68, 69, 70, 71. 62년도에 입학은 하나 보다. 9년여의 강원 수업을 마치고 1871년 23세 때 송학사. 그러면 57, 58, 59, 60, 61, 62, 62까지니까 조금 약간 헷갈리네. 62. 어찌됐건 1871년 23살 때 그 강백이 졸업하고 나와요.
그래서 전국 강사로 추세되어 제방 학인들을 지도하며 젊은 강백으로서 전국의 명성을 짜롱짜롱 날리더라 그런 얘기죠. 이러한 배경에는 경화의 외모가 고척 장신이 훤칠해 잘생겼어 우렁차 유창해 젊은 기백과 정리 그리고 결코 넓은 지혜식을 겸비하였어. 그의 선지식으로서의 불교적 천재성은 이미 벌써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타고난 거죠. 타고났더라. 그러면 뭐디요? 운명이 거지 같은 복조 가리 가 어서 요 십신을 삼아서 그랬나? 경화의 출가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구한말 시대의 막다른 길목에선 문불가문 일가의 세속적 열망과 절망과 단념의 끝에서 이루어진 숙명적이고 필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소년 동욱이 그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고행을 스스로 인해할 만큼 성숙하고 굳은 심성을 갖고 있었던 비범한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경화의 운명은 정해진 수순마냥 삼이 쓴 동욱이 좀 꿀봐. 여기 동욱이 좀 삼이슨 동욱 정계사 시대는 동욱의 스승 개호의 속태로 막을 내리고 있다. 한속으로 동력동 자신의 한속으로 인해 동욱의 홍보를 크게 성취시키지 못해 속해하고 있는 개호의 추천으로 경화는 계룡산 동학사의 만화 강백으로부터 경악을 전수받게 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드디어 뭐냐? 여기는 팔려는가 없네. 이런 일도 생겨. 드디어 경화는 부목과 채공을 버리고 오로지 불교 교리와 경전 공부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청계사는 경화에게 기리는 마음, 대인이 남다르다고 말을 믿는 것으로 올해는 경화가 일반 102주년을 맞고 있으니까 100주년은 1912년 아니 2012년 2014년이네. 2014년에 썼나. 아 그러네. 제가 2015년에 박사 논문, 박사학위죠, 이거? 선지식 경화가 떠난 지 1세기를 맡고 있는 지금은 바야흐로 경화의 선사상에 입각해 21세기 한국 보호의 제도에 권리한 새 출발의 전환점을 만들어낸다고 살던다. 그동안 잘못된 오해와 편견 속에서 전의 행의 이미지에 가려졌던 치열한 구도자 경화의 정당성을 되찾고 또한 선불교인 중흥조 선불교의 뭐냐 이거 천해? 천자가 아닌데 무해행인데 무해행의 이미지에 가려졌던 치열한 구도자 경화의 정당성을 되찾고 또한 선불교 중흥조인 경화의 출가지 청계사도 세간의 이상에 맞게 청계사를 연구해야죠. 맹추승이 있었고 당초승이 있었다라면 청계사가 좋아하나요? 연구와 접근이 문증을 초월한 엄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경어의 삶과 사상에 대한 다양한 재조명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네, 두 번째, 동학사 제2출가. 스승 계어의 환속으로 경어는 제2출가를 감행하죠. 경어는 당시 교계의 태주였던 동학사의 만화 보선익을 찾아가서 경학을 배우고 유전을 섭렵했죠. 그리고 드디어 1871년 대중의 청여에서 동학사 초대 강백이 되는 거죠. 초대 강백. 초대가 아니고 3대가 2대인데 2대랬다 3대랬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원래는 만화 보선, 그 다음에 2번이 경우성우, 3번이 만화상경 이렇게 돼 있었는데 또 그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또 거기가 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2대 강백으로 또 아는 사람이고 아는 스님이신데 그 스님이 있더라고. 그래서 강의를 열자, 의자도 틀렸네. 열자 학인들이 사방에서 구름처럼 운집했더라. 그런 얘기죠. 8년 후 경어는 1879년 계어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한속한 계어의 집을 찾아가다가 호열자가 창거른 마을을 지나면서 생사의 절박함을 깨닫고 즉시 동학다를 귀사하여 강원의 학인들을 돌려보낸 뒤 3개월 동안 철저하게 정진하여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 계어에 대한 게 이제 뭐 그 계어 스님이 보고 싶어서 방학을 맞아서 간 거거든요. 이게 방학 1879년 여름방학을 맞아서 가신 건데 또 다른 일설에는 뭐 경복궁에서 공사를 하다가 도편수였는데 지붕에서 떨어져 갖고 다녀가라고 연락이 왔더라. 이렇게 또 내용이 써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옛날에 계어선사가 경어를 돌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찾아가는 거지 먼 도편수인데 떨어져 갖고 그것도 뭐 있을 수는 있는 얘기 같죠. 왜냐면은 어차피 계어가 도편수니까. 그것도 이제 아마 그 어디요? 길 없는 길 최인호에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이후 동학사는 여러 사차가 남달리바나가 고종 1년에 동학사를 청관할 때 단종이라 하여 모셔놨죠. 단종이야 여러 신하들을 모셔놓은 혼각이 있어요. 혼각. 그러니까 동학사가 또 경어선사가 특별히 유학에 심취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는 그 유학생들을 많이 모셔놓고 유학을 승상하는 곳이에요. 홍살문도 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혼각이 있어가지고 그 누구지? 단종을 추모하는 그런 혼각이 있고 또 숙모전이라는 게 있어요. 숙모전이 있어가지고 또 그 저기들 뭐죠? 사육신, 생육신 이런 사람들을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게 동학사는 특별히 있어요. 그래서 중건신축되고 사단법인인 숙모회가 발족되어 있다 했잖아요. 동학사는 아주 특이해요. 저는 이제 저희 집이 대전이어가지고 동학사는 한 100번도 넘게 가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진짜 동학사 많이 갔죠. 왜 갔는지도 모르게 가요 맨날. 경화가 10대 후반을 보내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한 동학사. 이상과 같은 세속의 인연이 많아 거기가. 그래서 유교적인 장자적인 인격 형성에 일정 부분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들죠. 또 말년에 삼수갑산행을 가는데 또 상체 사상에도 무관하지 않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더라. 동학사가. 이처럼 선승경어의 신문에서는 유학의 그 여운이 아주 깊게 풍기고 있죠. 말년에는 머리를 길게 길고 유관의 모습으로 삼수갑산 등지에서 무예행을 하면서 경어선사 행적의 연원을 불교 천시시대에 불교와 유교가 한데어 올라 가까이 인연을 맺어 그 온 동학사의 그 환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봐서 그의 생애를 통해 동학사는 굉장히 경어선사와 연관성이 많고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죠. 왜? 동학사를 안 갔으면 경어선사가 유교를 그렇게 접할 그게 없었을 거고 이미 경어선사한테는 그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운명적인 환경으로 다가와 있었기 때문에 경어선사는 당연히 동학사를 가야 했고 또 그 계어대사가 속퇴를 해야 했고 뭐 그런 것들. 이게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동학사는
지금의 동학사는 비군이 당원이 돼 있죠. 지금의 청계산, 지금의 청계산. 지금 청계사에는 경허선사 당시에 남아 있었던 게 그거 극락 버전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새로 지은 건데 거기도 새를 확장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다 발전을 하고 있죠. 절이 발전을 한다. 동학사의 역사. 동학사의 최초 창건은 남매탑. 남매탑 가보셨나요? 응? 남매탑 전설에 의한 상원조사죠.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다. 신라시대에서 상원조사가 이곳에 암자를 읽고 수도하다가 입적한 후에 724년 이곳에 그의 제자 회의 화상이 쌍탑을, 남매탑을 건립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 쌍탑이 오늘날의 남매탑이라 했다. 당시에는 문수보살이 강림한 도량이라 해서 절 이름을 청량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동학사는 고려 태조 3년에 도성국사가 왕명하고 닫아 족창을 했는데 국사가 원당을 건립하고 국원을 기원했다고 해서 원당이라고 불렀다죠. 소원을 이런 당. 그러니까 동학사는 어차피 운명적으로 그냥 국가 사찰이에요. 자복사. 그죠?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고 나라의 운명을 기도하는 건 자복사찰이에요. 자복사찰. 그러니까 그 유교가 또 그렇게 들어왔고 하지 않았을까. 그 영조 4년 내 신천영의 병을 신천영이가 영조 4년에 돌질렀나 보죠. 사원이 현소되어 80년 동안 빈 절터로 내려오다 2조 순조 14년 번이요. 올해도 했네. 금봉화상이 옛 원당터에 실상함을 짓고 절을 중건하여 절 이름을 개칭하였다. 동학사는 진인추로 동망이라 해서 동자를 따고 동학사가 그죠? 사판, 국, 청학기, 소열, 집소자죠. 그러니까 학이 되돌아, 청학이 되돌아오는 집소형이니까 내내 천장함도 내내 마찬가지로 연소열. 여기는 청학이 돌아오는 귀소. 그래서 내내 귀소열에는 얘도 귀소열이에요. 그러니까 내내 청학과 천장함은 뭐죠? 제비고. 이라 해서 학자를 따서 동학사라 명명했다는 설도 있고 또 동학사 동쪽 사찰 입구에 청학이 깃들었다는 암을 위주로 해서 학암. 동학이니까 동학. 동학이라는 절이 입혀졌다는 설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학사는 학과 관계가 되고 천장함은 제비와 관계가 되죠. 내내 연소열이고 또 집소열이고 귀소형. 거대 고종원년에 마보선이 객장을 하였고 그의 제자인 경허가 고종 8년 1871년에 강의를 열었습니다. 1879년에 이곳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한국의 선풍을 크게 진작시키고 그의 명성을 드날렸더라. 그래서 이 천장함과 동학사는 경성사한테 무지막지한 인연처죠. 그죠? 그래서 동학사에서 대도를 성취하고 그런 다음에 천장함에 가서 보임을 6년을 하고 이러한 찌들찌들한 관계들이 경성사로 하여금 대도인이 출연하게끔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대에서는 1950년에 한국전쟁으로 절의 건물이 전부 불타 없어졌다가 1960년 이후 서서히 중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더라. 동학사도 싹 무너졌죠. 동학사 승가대학의 연원과 역사 1849년생인 경허가 동학사 광안에 입학한 것은 15세 1863년 즈음에서이다. 따라서 동학사의 중소가 이루어질 무렵에 이미 동학사 광안이 개설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니죠. 계속 새로 지었어요. 오온과 아준이라는 스님 두 분이 그 만화 강백과 합쳐서 동학사 강원을 새로 지어요. 그러므로 동학사 최초의 강원 개설은 만화보선 화상에 적어도 1860년 이전에 어느 시기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동학사를 중수한 것이 강원 개설 후에
당후의 추가적인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에 강원이 개설이 이미 그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 그 얘기구만. 그러면 62, 63, 64, 65, 66, 67, 68, 69.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헷갈려. 1863년에 들어갔다. 63년, 64년, 71년까지 맞춰야죠, 9년인데. 그러니까 62년에 또 들어갔다. 에이. 1300년에 동학사가 일단은 강원이 먼저 있었고, 가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당후가 필요해가지고 당후를 졌더라. 뭐 이런 내용 같아요. 예. 강원은 이미 있었고, 경호사 가기 전에. 그래서 경호서사는 1862년에 강원을 갈 수 있었더라. 라는 이야기겠죠. 당후는 1863년에 쳤거든요. 동학사 가서 확 펴보면 알아요. 1300년에 이르는 역사를 지닌 동학사는 이 만화포선의 원력에 힘입어 그에 중창된 동학사 가람의 변모를 일신하면서 강원을 개설하게 이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람을 일신하면서 강원을 개설하게 이룬 거기 때문에 중창불사를 한 거예요. 네. 동학사 강원의 개설 또한 만화포선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동학사 중수기문회에 써 있다는 얘기죠. 동학사 중수기문회는 승만화가 불경에 미묘하게 통달하고 불경에 미묘하게 통달 걸림없는 방편을 구사하는 일이라고 평하고 있어요. 만화가 동학사에서 경에게 법을 전할 당시 그는 조선 제1의 강백이었어요. 그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고 화엄보살로서 어떤 곳을 가든지 불사를 일으키는 그런 대원력을 가진 화엄보살로서 만화 강백이 유명했어요. 오늘날 동학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비구니 강원으로 이름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학사 승가대학의 연원과 역사를 살펴보면 최초의 강원이 10초가 어디더라? (1864년에) 금강산 유점사에서 주석하고 있던 영월당 복률, 영월복률이 만화보선의 스승이네. 이 주자인 만화보선이 동학사를 크게 중창하고 그렇군요. 동학사 강원을 처음으로 개설했다고 전한다. 딱 맞네. 만화의 동학사 불사에 관한 기록을 보면 동학사의 만화화상이 고종 1년 1864년에 동학사를 중건할 때 단종에 의하여 신화를 보신 홍각도 함께 중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더라. 만화는 1869년 동학사 강원 강주로 취임하여 학인을 가르쳤으며 당시 경어 조선 제1의 강백의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경어는 2년 후인 1871년에 약관 23세에 어린 강백으로 강단에서 스승 만화를 등극하는 명예를 떨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만화 보선이 먼저 학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어성우가 되고 뭐 이런 얘기겠죠. 경어성우는 1871년부터 졸업을 해서 왔으니까 그 얘기겠죠. 이것을 시초로 해서 동학사는 경어성우, 만호상경 나오죠. 만호상경이 3대라니까. 역대 강주들을 거쳐 1954년 이 경봉 스님이 여기와 인연이 있어요. 예. 우리 경봉 스님이 경봉 스님이에요. 어디지? 삼소굴. 예, 경봉 스님. 경봉 용국이네. 경봉 용국에 의한 비군이 불교와 강원을 만들어서 강원의 개원으로 이어지게 돼요. 오늘날 동학사가 비구니 강원이 전개되고 있다. 그게 누가 열어줬어요? 경봉 용국이 열어줬어요. 그 다음에 만화보선 정조 4년에 1728년 신천영의 난으로 병화되어 사원이 전소되어 80년간 빈절토로 내려오다가 순조 14년에
금봉화성이 예 원당 아까 나왔죠? 그래서 금강상에 있었던 승만화 보선이 오는 거야. 그래서 1860년에 마곡사 상원함에서부터 동학사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항상 이 혼각기 있는 거 그리고 사찰이 풀만 멋대로 자란 거 이런 걸 보고 동학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만화보선도 내내 마곡사 상원함 승려였고 그래서 한스럽게 여기다가 태상원년 갑작 1864년 봄의 예절을 소재하여 새로이 가람을 세웠다고 전한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보건불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1916년 동학사적 동학지 등의 기록에 남아있고 1860년 금강선 반화 보선이 마곡사 상원에서부터 오가기를 여러 배 하면서 1860년부터 이제 계속 해보려고 했던 거군요. 늘상 홍각과 사찰이 풀만 멋대로 자라고 좁고 두추한 것을 한석길에다가 태상한 원년 갑자의 1864년에 예절을 소지하고 새로이 가람을 세웠다 하니까 1864년에 그 중건한 거예요. 그 저기는 강원 63년 이래하여 만화보선은 동학사 초홍각을 중수해서 64년에 초홍각 만들고 뭐 만들고 해가지고 8월에 초홍각 중수기를 썼더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강원은 그 앞에 1863년 그 다음에 이거 초홍각은 1864년 그때 당시에 막 불사를 많이 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끝. 하나만 더 할까요? 어디로 갔어? 응? 1864년 8월에 1864년 8월이죠. 초홍각 중수기 오늘날 단존대왕은 종묘에서 제사를 모시고 당신의 신하들도 따라서 제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초홍각에 대해서는 적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딸린 고려 여러 신하들의 아들 같고 손자 같은 여러 귀신들이 혹시라도 금주려 오는데 이런다면 저승에서 한숨쉬며 답답하여 오래할 것이니 이 각을 어찌 안날 버려만 둘 수 있겠습니까? 이야말로 주지승이 정성을 다해 수선한 까닭입니다. 또한 한 어리석은 승이 발뒤꿈치가 닳도록 들락거리며 중수기를 얻으려 한 이유이며 제하에 있는 제가 형편으로는 글재주를 감히 사양하지 못한 것 역시 이 때문에. 이 중수기 누가 썼어? 하나 보선이 썼나? 뭐 어쨌든 중수기를 해야 된다. 왜냐 그 단종이 억울함을 당해서 굶어 죽는 그런 신하들도 있었는데 저승에 못 가니까 혼을 모아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주고 하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1814년 1860 이게 왜 훅 넘어가? 1814년 금봉월인 이 닦은내외정 명분의 확보는 50년 뒤에 만화보선에 이르러서 결실. 아까 금봉월인이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만화보선에 와서 이제 빛을 발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1814년에 시작한 그 동학사 복원이 아까 영조 때 끊어졌다 그랬죠. 영조 때 끊어져서 80년간 폐허가 있는 거를 1814년 금봉월인이 와서 닫기 시작해서 만화보선에 와서 50년 후에 결실을 맺더라. 그래서 1814년에 50을 더하면 1864년 대가람이 쳐졌죠. 초홍각을 3칸 만들었죠. 1863년에 강원이 시작됐죠. 단칸짜리 동학지 등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초홍각과 동학사 중창을 예반화가 진력을 결정한 기간은 1860년대부터죠. 그죠?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화는 훨씬 그 이전부터 활동한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기록을 보면 만화의 도력은 1857년이라고 적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1857년이면 뭐지?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경허선사가 청계사에 출가한 때죠. 그러니까 만화보선은 이미
경호선사가 청가사에 출가한 8살 때부터 동학사에서 뭐를 했어요. 중수하고 뭐하고 했고 경호선사는 14세가 될 때까지 6년간 청계사에 있다가 인연이 된다. 이런 얘기죠. 1857년. 맞잖아요. 계룡산 동학사 지장계였던. 그러니까 이때도 이미 또 만화포선이 화엄강백으로 1860부터가 아니라 1857년부터 그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출가에 이미 청계사에 있을 때 그때 오셔서 그 인연을 맺었던 게 아닌가. 계룡산 동학사 지장계서에 보면 용산 삼이 아준, 여기 아준 나오죠? 아준과 오운이 있어요. 두 명이 제자로. 그래서 아준이 쓴 것에 함량 7년 정사 7월 1857년이라고 써있네요. 그죠? 아준은 만화의 제자인 오운당 아준이요. 오운당 아준. 근데 거기는 오운 아준, 그래서 아준이 우운 아준이구나. 뭔 말인 줄 알겠다. 오운당 아준이에요. 만화는 홍각과 동학사 가람을 중창하면서 초혼각 중수기를 제동석에게 부탁했죠. 동학사 중수기 임원을 그 다음에 임필수에게 각각 부탁한다. 그 내용이 저는 미처 같이 참여할 수는 없었으나 이 인연을 맺을 때부터 역시 기쁨으로 이미 따랐습니다. 초혼각 성취될 즈음에 짧은 글솜씨로서 이 일의 마무리 실말에는 아마 대략 머리 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필수하고 임필수하고 제동석이가 동학사 중수기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1864년 동학사 중수기 문에는 만화의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만화의 여러 가지 대작불사의 노력에서도 불구하고 대작불사를 엄청 많이 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